성공 마감 전략 2부 출발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 반등에 나서주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우려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중요한 갈림길로 보입니다. 일단 양시장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0.5%대 반등하다가 살짝 2시 기점으로부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와요. 0.1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기관이 13거래일 만에 매수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외인 기관의 양 매수가 잡힙니다. 오늘 1.3%대의 강한 반등에 나서줬고 장중에 894선까지 올라서면서 이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61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은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월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강한 테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맥신 테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다음 초전도체 다음 바로 맥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국인도협력센터의 연구팀의 사진입니다. 초전도체는 좀 검증이 어려운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 논문 사이트에 논문이 올라왔다면 이번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평가를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있죠. 기존에는 그 맥신이라는 것에 제조에만 포커스를 뒀다면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맥신의 그 특성은 맥신을 일정한 고품질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특이점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휴비스가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등등 오늘도 이 화면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에 도달하는 저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니투데이 측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휴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권이 지금 발표된 맥신의 논문과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기업 담당자가 이 말을 전해줬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아모센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맥신과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무지성으로 정말 상한가에 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모 증후군을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2차 전지 랠리가 이어질 때 못 샀던 불안감, 공포감들이 초전도체로 이어졌고요. 그 수급이 다시 빠르게 맥신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강하게 올랐었던 초전도체라든지 화장품주들 그리고 맥신 관련주들이 있는데 지금 초전도체랑 화장품 관련주들이 정말 급격한 변동성을 겪고 있죠. 오늘도 덕성 하한가 갔고요. 파워로직스 하한가 갔고 신성 델타테크도 하한가에 갔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서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빠른 테마로 만들어진 이 포모 증후군으로 만들어진 테마들이 수급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테마가 지속하기보다는 순환하고 있다고 메리츠증권연구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맥신 관련주들은 초전도체와는 다를까요? 잠시 뒤 프로의 시선에서 관점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에코프로의 니켈 공급 뉴스는 8월 17일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에코프로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재련소 QMB에 가서 니켈 확보한 물량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 앞으로 이 배터리 핵심 수소인 니켈을 매년 6,000톤 가량을 이 인도네시아 QMB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에코프로가 작년 3월쯤에 이 회사의 지분을 9% 인수했고 그 결실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죠. 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월 17일 주가는 반등했다가 다음날 또 조정을 받습니다. 이 뉴스를 딛고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오르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가 앞으로 니켈이나 리튬에서 적극적으로 광물 투자를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의 현황을 봤더니 좀 불안한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양극재 업체들의 경쟁은 심화가 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상반기에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세 번째로는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작년보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전기차의 판매 가격이 인하되는 거는 그렇게 리스크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더 많이 팔면
되니까요. 그런데 판매량이 자꾸 이렇게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21년, 2022년도는 이 증가율이 80%, 70%가 됐는데 올해 왔더니 16%로 정말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고금리의 이유도 있었고 이 전기차의 보조금 축소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에코프로 주가 한번 볼게요. 오늘 에코프로는 이 박스권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긴 한데 에코프로 BM은 추세를 전환하려고 올라오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그룹주도 보면 오늘 포스코 DX의 급등을 필두로 지금 전부 다 그룹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주가 반등을 필두로 다시 그 랠리에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담아야 하는 시기일까?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서 프로의 시선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점은요. 하이로닉 이야기인데요. 하이로닉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적 개선을 필두로요.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1시 12분쯤에 갔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13,000원대니까 여전히 2만 원까지는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는 거죠. 이 중국발 수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월 초에 홈세라라고 얼굴을 이렇게 리프팅을 해주는 그 미용 기기를 20억 원대 규모로 납품을 했는데 2주 만에 다시 2차 수주를 했고 다시 3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는 구간인데요. 앞으로 하이로닉의 주가 흐름도 기대해보면서 여기까지 프로의 시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가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시장 변동성은 지수의 상승폭 빠르게 반납하면서 오늘 종가장으로 2,500선을 지지할지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890선 살짝 내어주는 단계에서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오늘 코스닥의 탄력이 확실히 좋다. 2차 전지에 그 답이 있었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분께 답을 들어보죠. 오늘 두 프로는요.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질문부터 우리 정 팀장님께 드려봅니다. 오늘 거래소가 탄력이 초반에는 좋았단 말이죠. 2,524선까지 7거래일 만에 오르는 그 힘이 꽤 좋았는데 이번 주가 이벤트 꽤 많이 볼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방송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LPR 금리 인하폭이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거래소 상승폭도 다 반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잘 올라갔고요. 이번 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쉽게도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LPR 금리나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초에는 이제 중국이 어쨌든 액션에 나섰다는 점 때문에 뭐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이게 추세를 완전 돌린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어찌 보면 또 에코프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훼손하고 있다 저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 같은 0.09%, 뭐 거의 뭐 강보합권, 뭐 보합권 수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이제 1.3%거든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코스닥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슈에 따라서 에코프로도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늘의 상승이 정말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다만 뭐 중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악재가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다지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임시방편으로 이제 금리나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게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 시선을 돌려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9월달 FOMC에서 이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감이 지속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4일날 잭슨홀 미팅이 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도 파월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할 거라고 봐요. 데이터에 따라서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이 얘기를 아마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7월달 이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애매모호한 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찌 보면 불확실성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뭐 동결을 하던 인상을 하던
그 전까지는 이 불안감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이 반등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맥신 관련주가 지난주 이어서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뭐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만한 이슈는 9월 FOMC나 돼야 나온다. 그것도 어찌 보면 호재가 아니라 악재 해소 측면이기 때문에 네. 뭐 스펙테클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금은 종목 장세로.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흐름들 바로 또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2차 전지주 쏠림이 완화되긴 했는데 오늘 코스닥을 이끈 건 누가 뭐래도 2차 전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고점 더 높이고요. 그 안에서 초전도체 관련주 앞서 브리핑 들으신 것처럼 일제히 좀 하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맥신 테마주가 새롭게 또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 순환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맥신 관련주 새로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차 의원님 오늘 시장 업종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읽으셨어요? 맥신이 지금 현재 논문이 발표가 됐죠. 자, 네. 논문이 우리가 각 기업들이 이걸 토대로 기술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 이 논문 하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각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반도체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구가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한 그 연구비가 쏟아져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맥신이 있다,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초전도체가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은 오히려 저는 논의를 피해가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진위 논쟁을 벌치면서 이 주식이 올라간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것은 저는 본질이 오히려 벗어났다라고 봐요. 이게 진짜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발표했던 수많은 기술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구현된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단순히 테마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난 강하게 스트롱 바이를 외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십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에코프로가 다시 9%대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어떠한 뉴스로 올라가느냐 매일매일 체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재는 둔감하지만 호재는 굉장히 민감한 2차 전지만의 리그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 지금 이들의 돈이 빠져나와서 뭐 우리가 초전제트 들어갔다 다시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테마주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항상 있긴 했습니다만 과거와 다르게 좀 세력화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수익을 조금 많이 내셨어요 올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테마주 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이 이들을 빼고 나면 줄어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투자 성향에 따라서 2차 전지에 오롯이 난 스트롱 바이를 외치신 분들은 그들만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 무조건 하루에 30%씩만 수익 내면 돼. 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난 이도저도 아니야. 근데 나는 나랑 성향이 안 맞아. 조금 관망할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태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 요거 나 보고 들어갈래. 라는 분들처럼 시장은 지금 구분화돼 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이렇게 극명한 서로 간의 영향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리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거든요.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돈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쵸. 이게 돈이 쉽게 잘 안 추구하는 섞이는 게.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하고 채권하시는 분하고 서로 대체제일 것 같고 부동산도 대체제일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주식시장에서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또 돈이 안 섞여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이쪽에 돈이 왔다 이쪽으로 갔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시긴 합니다만 대세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유동성의 큰 축을 차지하는 2차 전지 리그를 좀 여쭤볼게요, 차 의원님. 예. 섹터로 오늘 특징 섹터는 역시 2차 전지였습니다. 코스닥 지금 탄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지금 에코프로 말씀해 주신 대로 9%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117만 원 다시금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포스코 그룹주들은 오히려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등은 줬는데 안정적인 반등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일각에서
시장에서는 오늘의 상승을 이제 수급 들어온다 하는데 사실 이달 말부터 MSCI 수급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영향인 건지 오늘의 배경이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조정 잠시 받고 다시 또 밀리고 이런 기간 조정이 이어질지 다음 달에 보니까 인버스 ETF 나온대요. 2차 전지 수급 ETF 들어올 때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올랐던 걸 감안해 봤을 때 2차 전지의 인버스 ETF는 악재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하나의 카테고리를 놓고 본다라면 저는 그동안에 MTN에서 2차 전지를 이제 기준점을 잡아드릴 때 포스코 인터를 잡아드렸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가 지금 고점에서 가장 근접합니다. 오늘 좀 빠지긴 하는데 지난주 오늘 좀 빠지죠. 그렇지만 고점에서부터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가장 고점에 근접해 있는 게 포스코 인터예요. 근데 그게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점에서 지금 한 20, 30%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근데 이런 걸 한번 읽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다들 뭐 긍정적인 비율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각자 도생하는 종목별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같이 가다가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나마 견주하다가 이제 각자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차 전지 쪽에서도 보면 에코프로가 말씀하신 그 MSCI에 대한 수급 논리, 그러니까 31일 자정부터 들어가니까 지금 들어올 수도 있죠. 미리 이제 편입을 시켜놓는 거니까 충분히 수급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외에 다른 걸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어떤 리튬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 이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각자가 움직이는 어떤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각자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대장 역할에서 조금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베임 금양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는 이 기간 조정 구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기간 조정 구간 내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신호가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나 강하다,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가 수급 논리로 봤을 때 공매도가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쇼커버링 들어올 가격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공매도가 초반에 들어왔던 분들은 쇼커버링이 들어왔지만 최근에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가격이 쇼커버링 들어올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는 건 뭐죠? 유일하게 MSCI밖에 없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뷰 말고 단순하게 공매도와 MSCI 수급을 보면 이 수급을 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끌어줘야만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봐요. 나는 좋다라고 보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고점에 오면 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시험대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대장주는 에코프로가 이제 다시 나서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강세가 최소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어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고점 돌파 터치가 나올지 에코프로는 이제 117만 원까지 갔는데요. 153만 원, 금양은 19만 4천 원의 고점 돌파 시도에 힘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정 팀장님, CATL이 그동안 매력적으로 보셨던 LFP 배터리 관련해서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이 LFP 배터리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는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던데요. 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몇몇 종목은 다시 개별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는지 좀 영향을 호황제로 분리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나온다라면 정말 좋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스펙은 나와 있지만 스펙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아직 없다라는 게 악재인 거죠. 그리고 연내에 생산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생산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0분 충전으로 400km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3억 개를 충분히 위협할 만한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게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블랙이 아니라 CNT 도전제,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요걸 쓰게 되면은 양극 헐물질을 양극재 부피가 그러니까 양극재 내 공간이 좀 작아지게 되면서 양극 헐물질을 더 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리튬을 더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양극재 성능이 올라가는 데서 음극재 성능이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극재에서 CNT 도전제를 쓰게 되면서 양극 헐물질이 늘리게 되고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최근에 이게 되게 많이 나온 거 실리콘 음극재 요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됐다라면은 아마
CATL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10분 충전에서 400km 아니면 그 이상도 제가 볼 땐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이 기술이 많이 성공이 됐다라면은. 근데 지금 실리콘 응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 한계가 지금 15%를 최대 마지노선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만 하더라도 아마 10분 충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관건은 주행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 주행거리를 이 CNT 도전제를 쓰게 되면서 얼마만큼 양극할 물질을 많이 품게 되고 그걸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냐, 그게 좀 관건인데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만약에 CATL에서 성공했다라면은 누가 보다도 삼원계 말고 LFP 배터리 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주들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 트렌드라기보다는 특징이라 될까요?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관련주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뭐 가는 종목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잠시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오를만 하더라도 포스코 DX,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다른 2차 전지 뭐 윤성 FLC 같은 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FP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시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냥 에코프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ATL에서 얘기하고 있는 LFP 배터리가 진짜 연내에 생산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관련주가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아니라 시장은 그냥 에코프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시장이 주목할 때 관련지어서 봐야 될 네네. 관심주는 뭐예요? LFP 관련. 예전에 저는 대전 항상 이지를 봤었거든요. 네네. 한한철 관련돼서 그 기업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예. 뭐 그 외에도 뭐 파워넷이라든지 뭐 코인테크, 아모그리트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는 또 새롭게 신상주가 떠오르게 되면은 네. 제가 또 말씀을 짚어주셔야죠.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 보면 상한가, 하한가 무더기였다는 점, 더불어서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8조가 전후였네요. 코스닥은 9조, 거래소는 7조 7천억 원, 그래서 10조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좀 한산했던 분위기였는데요. 그 안에서 한미반도체는 또 한 번 신고가를 썼고 반도체 루키로 떠오르고 있는 파두가 상장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음봉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SSD 이 키워드 어떻게 봐야 돼요, 차 의원님? 예, 일단 뭐 파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상장 때는 그 퍼포먼스가 좀 그렇게 기대만큼 못 미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쪽에 대한 우리가 상장 기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를 어떻게 부과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오히려 상장된 이후에 지금 안정된 모습들을 좀 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상장 당일날 이제 상한가가 400%까지 갈 수 있어서 한 번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그 뒤에 오히려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죠. 최근에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 뭐 일부 뭐 확인되지 않은 또 뭐 경영권 관련된 또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왜 확인 안 됐냐라면 언론에 보도가 됐다가 또 그 언론도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게 엔비디아발 23일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발의 이제 실적 발표 이벤트 때까지는 각종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좀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을 중기로 가져가기는 조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오버행 이슈가 이제 6개월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결코 약하다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속 보유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가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TV나 가전 수요가 조금 떨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반등 여력은 있어서 매수 관점은 또 유지를 했거든요. 바로 LG전자 이야기입니다. 정태근 팀장님. 하락은 그래도 진정이 되는 분위기예요. 오늘 그래도 97,000원, 98,000원까지는 지지 여력을 보여주겠다. 다만 증권가에서 TP를 살짝 하향 조정하는 이 부분 기회예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나요? TP 하향 조정하는 걸 멈출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주가 계속 빠지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락이 진정이 됐다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딴지 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행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2분기 실적이 이게 어찌 보면 잘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시장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악재가 되게 되면서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건 이게 언제였냐면 또 5월 30일 같은 경우도 전장 사업 부분 부각시키면서 그때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반짝 효과로 끝이 나버렸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가전 사업부 물론 좋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뭐 제가 신상 그 작년 그 농담으로 말씀드릴 게 신상생 네. 말씀 많이 드리는데 LG전자는 지금 어찌 보면은 신사업이 그러니까 전장이라는 신사업이 있지만 이게 너무 좀 부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가전 같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리기 힘들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주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캐시카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장 사업이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낮은 밸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정체돼 있다고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조 원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영업이익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조, 6조로 가는 그런 좋아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것들이고 하지만 실적은 잘 나오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펄한지 PBR 같은 경우는 잘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싸다. 근데 그 이상의 매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LG전자의 어떤 지금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항상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상고하죠. 실적이 항상 상고하죠거든요. 이 패턴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LG전자의 어떤 숙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VS에서의 성과 상고하죠. 이 패턴을 벗어나느냐, 과제 해결까지는 싸다 외에는 글쎄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오늘 관심주가 있어서 가격 전략 위주로 듣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정 팀장님 네, 주신 종목이 저는 KBG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실리콘응급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그 실리콘응급제 이렇게 콕 찍어서 어떤 이슈에서 가는 종목들 외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BG 같은 경우는 실리콘응급제라는 이슈에 콕 찍어서 일단 나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만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정도,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 실리콘 음극재 우월성에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간 소재를 만드는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KBG의 재평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차 의원님께서도 종목 주셨어요? 예, 저는 신성ENG 관심이 좀 가지실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주가가 들어준 이후에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신성ENG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이쪽에 클린룸들이 다 들어가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같이 지금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클린룸이라고 한다면 먼지를 제거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습도입니다. 습도가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이렇게 잘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한다라고 본다면 신성ENG에 대한 새로운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클린룸 키워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원까지 보는 신성ENG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정태근 팀장,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